장치는 오로닉스의 사제가 설계한 장난감인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잘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 누님. 모성한 곳에 앉아 기다리긴 하시죠. 성공이에요. 이제 꼬리가 터질 걱정은 없겠군요. 제법이네. 근데 하나만 경고할게. 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 효과가 사라진다면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죠. 20% 이상, 아니 보물을 위해서라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정말 묘한 느낌이네. 언제 이런 걸 배웠어? 그야 순수하게 독학으로 터득했죠. 도착했어. 저 조명은 좀 끌까? 눈이 부시네. 알겠습니다. 저기 있는 장치로 꺼드리죠. 금화와 보석, 그리고 상급 가죽의 냄새야. 정말 상쾌해. 회색 친구랑 핑크 다람쥐 덕분에 이 고성의 보물들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올랐어. 맞아, 바로 여기야. 뭐하고 있어? 어서 파.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시죠. 우와, 거대한 보물 상자잖아. 비켜봐, 내가 직접 열 테니까. 풍년이구나. 굉장한데? 스틱시아이는 대체 어떤 달콤한 삶을 살았던 걸까? 타고사 신자들의 영역답게 바다의 눈물로 만든 장신구가 한가득 들었네. 자, 받아. 너한테 주는 거야. 어울리는지 봐봐. 감사합니다, 누님. 이 보라색 수정의透명도는 제 피부색에 딱 맞네요. 역시 사이코 누님은 엠포리어스에서 미적 감각이 제일 뛰어난 의적이십니다. 어디 한번 착용해 볼까나? 이럴 수가! 내 보물이 어디로 갔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이런 수법에 넘어가는 거야? 이게 대체! 그걸 깜빡하다니! 모두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거짓말도 사실이 된다! 정말 간편한 능력이네요! 이게 바로 계략의 반신의 축복이지. 어때? 금실이나 마법 포털 같은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지? 됐어. 그만 놀릴게. 자, 여기 진품. 그러면 계속 길을 안내해줘. 정말 위험이 넘치십니다, 누님! 다음 보물이 있는 장소를 찾았으니 바로 안내해드리죠! 누님, 이번에 분명 제 돈을 벌게 될 텐데 누님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그야 한 푼도 안 쓸 거야. 나의 그 바보 같은 예언을 잊었어? 아, 기억하죠. 기억하고 말고요. 아, 저건 저건 자구레우스의 손의 제어 장치네요. 그러게. 이 장치는 한 번 가동하면 저 밖에서도 개음이 들릴 정도예요. 정말 멍청하다니까. 후렴시엔 대체 그 당시에 티탄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발명했는지 모르겠단 건가? 계략을 들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입단속부터 잘해야지. 안 그래? 누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드시 언행을 주의하도록 하죠. 보물을 찾으러 유적에 갈까나? 보물을 찾으러 배하러 갈까나? 그게 뭐야? 음정도 엉망진창이잖아.
웬 덩치가 지키고 있네? 그러게요. 정말이지 몸집만큼 머저리예요. 매직 트릭! 저 얼굴 좀 봐.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괴물이 있다니. 그러게요. 진짜 못생겼네요. 너무 못생겨서 소화기가 없는 유령인 저도 다 토가 쏠릴 지경이에요. 저렇게 못생긴 녀석이 내 얼굴에 상처라도 낸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탈란톤마저 눈물을 흘릴걸? 아니요. 그럼 너무 슬플 거예요. 역시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나서는 게 어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맞아요. 36개 주랭랑을 치는 게 저희 도적의 보고 있나? 덕봉을 타고 출발이야!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불결함을 씻어드리자. 무슨 일이지? 하! 와! 공연은 시작됐어! 이 신기로 만물을 재구성하리! 한꺼번에 덤벼. 얼른 생각을 넓혀봐. 좋은 자식이야!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진심은 깨끗이. 난 연약한 학자에 불과해. 덕봉을 타고 출발이야! 광기에 빠져라! 못생기고 쓸모없는 녀석. 고작 이 정도로 나가 떨어지다니 진짜 시시하네. 이봐 바르톨로스,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찍소리라도 해봐. 네? 아니지? 왜 이렇게 겁먹었어? 별일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해? 여긴 이제 안전한 것 같으니 어서 일이나 해. 알겠습니다, 사이코누이! 이번엔 별 냄새가 안 나는 걸 보니 돈 될 만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기왕판 했으니 일단 열어보자. 이건 아이고, 정말 처참해 보이네요. 그들이 오카마로 무사히 도망쳤을까요? 아마 아닐걸. 오크마에서 스틱시아 출신은 한 번도 못 봤거든.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어. 도로스엔 나라도 남았는데 여기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나 봐. 생각해보니 정말 불공평하네.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끔찍한 재난을 겪어야 한다니. 반대로 오크마인들은 부세의 티탄 덕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 그러게요. 이 세계는 정말 불공평해요. 부세의 티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이코누님, 예전에 케파의 사제원에서 수습생으로 계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한테 얘기했다고? 내가? 그럼요. 분명 제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흐려지신 게 아닐까요? 아, 맞아. 생각났어. 내가 얘기했었네. 어차피 별일 아닌데 뭘. 괴짜 사제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매일 빛나는 돌 앞에서 사기치는 걸 지켜본 게 전부야. 솔직히 그때 머릿속엔 온통 원로한 노인네들 지갑 생각뿐이라 다른 일은 기억이 잘 안 나. 그게 벌써 언제야? 곧 1000년이 다 돼가는 일이잖아? 그렇군요. 사제들이 입는 옷을 걸친 사이코노님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누가 상상하래? 게다가 1000년 전 사제 가운은 지금이랑 스타일 자체가 달랐다고. 하긴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그나저나 그때 사제들에게 뭔가 들은 건 없으신가요? 수상하게 구이긴. 다음 장소로 가자.
이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귀찮게 됐네. 보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길이 막혔네요. 하지만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땐 거대하고 요란스럽고 육중한 자브레우스의 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뭐 좋아, 네가 조종할 거지? 맡겨만 주시죠, 누님. 제게 제어 장치 따윈 필요 없으니까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자그레우스의 손, 나의 보물이여, 움직여! 효과가 굉장하군요. 제법인데? 이 물건이 계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진 아직도 모르겠지만. 가시죠. 다음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아휴, 일단 진정해봐. 조금 전 네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갑자기 떠올랐어. 질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그 질문 말이야. 두 번째 보물 상자를 파낸 후 네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죄송하지만 누님,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제가 언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한참을 들으신 거겠죠? 어, 그래? 어쩌면 네 말대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아무래도 푹 쉬어야겠어. 어서 다음 보물 장소로 가자. 보물 장소로 출발!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누님, 노래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냄새, 왠지 이 아래에 굉장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한 물건이라니! 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장 확인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아직도 내가 시켜야 해? 얼른 파. 어머, 이건 황금 희생양이잖아. 재밌네. 아무래도 보물을 여기 묻어둔 녀석은 우리와 게임이 하고 싶은 모양이야. 이 양머리에 관한 신호가 있지 않았나요? 불을 무서워하는 자는 양이 되었고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 되었다. 양인지 인간인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이걸 풀면 보물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수수께끼와 트릭은 제 전문이니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이 정도는 꿈이라고 했죠? 사이코 누님, 이제 누님 차례예요. 잠깐, 고개 돌리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네? 그게 무슨...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오랫동안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쉿, 조용.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 제복녀가 전부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누님, 그 말은... 넌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어. 내가 그 여자를 만나볼 테니. 이봐 제복녀, 수단이 점점 비겁해지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붙여둔 이 작은 귀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간이 흐르니 나도 자꾸 요행에 의존하게 되네. 역시 이 작은 약충의 힘만으론 네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가 없구나, 사이파라. 네가 바르톨로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해도 난 늘 그랬듯 네 위장을 간파할 수 있어, 아글라이아. 무슨 꿍꿍이길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거지? 너희는 나 없이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이미 나답지 않게 카스토리스와 회색 친구를 도와줬잖아.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는 정말 미안해, 사이파라. 평생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 100여 년 동안 고민하고 반성했어. 하지만 너와 마주해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그런 말투를 가장 못 견뎌한다는 건 너도 알잖아. 오래전 무지했던 난 침묵으로 인생에서 가장 듣기 좋은 파도 소리를 잃었어. 히실렌스 언니. 그래서 이번엔 헛수고라 해도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해야겠어. 난 네가 필요해, 사이퍼라. 황금의 후예의 사명은 네가 필요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내 결말이 마침내 다가왔어. 네가 나한테 품은 불만이 얼마나 많든 그것들은 내 죽음과 함께 전부 사라지겠지. 오크마로 돌아와줘. 부탁이야. 네가 없으면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한번 생각해볼게, 제복녀. 다시는 날 감시하지 마. 내 행방을 완전히 잃고 싶은 게 아니라면. 걱정 마.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듣고 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더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잘 있어, 사이퍼라. 안녕, 아글라야.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그 양머리 아래에 좋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결국 그 보물 상자 속 물건들은 저승의 강에 젖어 가치를 잃고 말았네. 그 소장품들은 한때 가치가 어마어마했지. 그저 오랫동안 세월에 침식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을 뿐이야. 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왠지 좀 슬픈데요? 아니, 지금 그걸 감당할 때가 아니지? 아직도 조금 전 일 때문에 당황스럽다고요.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대체 언제? 다음에 만나면 그녀에게 내 말을 전해줘. 우린 반신으로서의 소임을 영원히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났어? 내가 대신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는 것 같네. 그 여자는 분명 네가 방심한 틈을 타 너의 주머니 속에 약충을 넣었을 거야. 그 벌레를 얕봐선 안 돼. 제복녀의 금실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졌거든. 방심하면 곧바로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해. 그러고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지. 검은 물길 속에서 자라는 새를 괴물만큼이나 끔찍하네요. 그럼 사이버 누님은 어디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 약순이 절 도중에 어떤 말을 하겠는지 궁금해서요. 나한텐 진작 들켰지. 우리의 기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이버 누님, 예전에 케파의 사제원에서 수습생으로 계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랑 난 천년 동안 같이 작업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딱 하나, 여명의 절벽에서 겪은 일만은 너에게 털어놓지 않았어. 그건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일이거든. 하지만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이 누님을 일부러 속인 건 아닐지도 몰라요. 내 기억 속 계략의 화신은 진실만을 털어놓게 하는 금실을 극도로 미워했어.
그러므로 네가 아글라이아 편을 들어줄 리는 절대 없지. 안 그래? 자그레우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눈치가 빠르시군요. 이 세상에서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건 나뿐이잖아. 네가 티탄을 실현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난 이 세계를 속였다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잘하는 게 좋을걸? 하찮은 목숨이지만 사이코님을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몸은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말재주만큼은 여전하다니까? 그나저나 누님, 그 못된 여자가 한 말에 마음에 드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나날을 뒤로하고 힘든 일을 자초하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돌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또 왔구나. 사이퍼라, 얼굴에 옷이 필요해. 아무 옷이나 던져주면 돼. 황급 한 장이라도 좋아. 상처만 가릴 수 있다면 빚진 돈은 갚겠다고 약속할게. 너 황금 피가 흐르잖아. 그래. 근데 어쩌라고? 맞아! 난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의 후예야. 강력한 영웅이자 세상을 뒤흔들 자격이자 뛰어난 지혜를 가진 대학자지. 사이퍼라,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렇게 대단한 녀석들 사이에 나 같은 거지 좀도둑 사기꾼이 나타나다니. 차라리 몸에 상처를 내서 이 황금피를 전부 흘려버린다면. 그만 말해, 사이퍼라. 몸을 좀 녹일 수 있게 옷을 줄게. 그리고 여기 남아있어.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내 작업실에서 지내. 안 물어볼 거야? 어쩌다 상처가 생겼는지? 하긴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난 네 금실조차 속일 수 있는 대단한 거짓말쟁이잖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 널 신문할 필요도, 금실을 써서 알아낼 생각도 없어. 네가 한 모든 것은 전부 생존 때문이었잖아. 설령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해도 말이지. 여기 남아. 여기선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돼. 내 곁에 서라면 이미 찢어진 자존심을 꿰매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작업실에 안 좋은 소문이 돌까 걱정되지도 않아? 내가 값비싼 옷을 훔쳐팔면 어떡하려고? 그런 게 걱정됐다면 애초에 제안조차 안 했겠지. 재봉녀, 넌 정말 이상해. 어른들이 거짓말에 달고 사는 아이는 본성을 바꾸기 어렵다고 자주 그랬는데 난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으려 노력했어. 하지만 솔직히 이젠 너무 지쳤고 진작 포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왜 내가 널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야, 반신의 힘이 아닌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으로 네가 여길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넌 여길 자주 지나갔겠지. 하지만 금실을 짜는 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오래 머물지 못했을 거야. 네스티아의 직책을 넘겨받은 후 난 금실이 진실과 거짓을 대신 판별해주는 일에 익숙해졌어.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려면 진심으로 상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 사이퍼라, 넌 내가 이 세계에 건넨 진심이자 이 세계가 내게 내민 도전장이야. 내 곁에 남아. 그 예쁜 얼굴에 상처와 흙이 남아선 안 되잖아. 말을 너무 빙빙 돌려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나랑 약속하자. 하루 동안 후회할 시간을 줄 테니 쫓아낼 거면 이행시가 되기 전에 쫓아내라고. 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고 싸울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압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한 모양입니다. 황금의 후예를 말살하는 것이 사명인 조직, 그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청소부라고 불리는 이들은 후임자가 신분과 증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금술로 기억 조각을 강제로 전가한다더군요. 제가 알기로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카이니스 의원님도 실은 역사상 27번째 카이니스죠. 객관적으로 보자면 청소부의 등장은
필연이자 필수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청소부의 악랄한 행태를 경멸했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버림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조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불을 쫓는 여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황금의 후예들이 추구하는 재창기를 두려워하는 건가요? 위태로운 종말 속에서도 이득을 보는 자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기득권자에게 머나먼 이상을 위해 현세의 지위, 재물, 야망을 버리게 하는 건 기적을 일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개척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그들의 표적이 된 이상 분명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거야. 무사히 할 텐데. 저분은 크라테로스님? 드디어 찾았군, 다낭. 전서의 석판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거룩한 도시 호위병은 자네들이 변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네. 어둠 속을 키는 버러지들, 썩 물러가거라. 너희의 음모는 여기까지다. 네 놈들 뜻대로 독계를 펼쳤으니 도망치는 편이 좋을 거다. 그러면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을 터. 하지만 다시는 오크마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시민들이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테니 말일세. 왜냐하면 아글라이아가 죽었고 거룩한 도시의 시민들은 네 놈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분이 당신을 잘못 판단한 모양이군요. 그분? 너희 배후에 있는 주동자 말인가? 그분은 당신을 매우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악이라고 굳게 믿는 상대와 싸울 때조차 검을 휘두르는 걸 망설일 거라고 하셨죠. 자비를 나약함으로 오해하다니. 그 주인이란 놈도 참 콧대롭고 어리석군. 저들은 아직 수음이 붙어있어. 잘 보살피면 며칠 안에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만 경고하지. 난 너무 오랫동안 인간에게 검을 겨누지 않아 검을 휘두르는 힘을 조절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 저들이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였지. 네가 저들만큼 운이 좋은가 한번 시험해볼래? 파이논이 진짜 화났나 봐. 꺼지고 두 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가서 너희 주인에게 전해 불을 쫓는 여정을 막으려면 전성기 시절 크렘노스보다 더 강한 군대를 모아야 할 거라고. 몇 번이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파이논님. 저 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 희는 여러분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 왔을 뿐이죠. 어느덧 저 희의 시간 끌기 임무가 끝나버렸군요. 그럼 파이논님,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민의 목숨을 인질 삼아 협박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네, 아무래도 원로원 반대파가 불을 쫓는 여정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계략이 드러나면 그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공공의 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행적을 잘 숨긴다 해도 전서의 석판? 아글라이아님, 이게 무슨 젠장 그 자식들!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거짓 같진 않아요. 진정하자.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의 계략일지도 모르잖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파이논, 우리 이제 어떡해? 평소대로 해야지. 일단 트리비 선생님께
시민들을 안정시켜달라고 전설을 보낼게. 우린 빨리 오크마로 돌아가서 도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자. 가는 길에 적이 앞길을 막아온다면 더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어. 칼토나스, 파이논을 위해 검을 만드는 거 맞지? 네가 재련하고 담금질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네. 나도 모르게 넋놓고 봤어. 너희는 아글라이아 나와 만나다니 이런 모습으로 그렇다는 건 그래, 지금 내 몸은 완전히 파괴됐어. 이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내 여정은 끝난 거지. 이제 우리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어. 약속이라 물론 기억하고 있네. 너에게 부탁했던 물건 아직 갖고 있을까? 너무나도 초라한 용기지. 네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도 이걸로 하겠나? 지난 긴 세월 동안 내가 쥐고 있던 직물은 전부 차디찬 신성에 물들었어. 그래서 그 색과 촉감, 냄새가 싫어졌지. 하지만 이건 달라. 이건 한 소녀에게 받은 선물이거든. 그 애는 순진하고 착해. 내가 어릴 때 그 소녀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부 준비한 건가? 모두와 작별할 계획을. 이번 계획은 그리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 모두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못한 게 특히나 아쉬워. 하지만 지금이 바로 적기야. 내가 퇴장하면 뒷일에 대한 그들의 걱정이 덜어질 테니까. 이 작별 선물이 성급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주지 않을까? 티탄을 위해 발명된 크렘노스의 주원 기술 신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걸러질 거야. 인간성에 남은 것들이 그걸 바라는 건가? 아글라이아. 벌써 몇 번이나 확인했잖아. 맞아, 칼토나스.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 내 신성을 모아 이 장신구에 넣어줘. 어쩌면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타적이군. 마지막까지 부러워할 필요는 없네. 그 아이는 위대한 일생을 거쳤으니 네 인간성은 네 칭찬을 들으니 안심이야, 대대장공. 그럼 이제 운명의 마지막 단련을 겪게 해줘. 도시가 쥐죽은 듯 고요하네요. 1분 1초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벌써 소문이 퍼졌나 보군요. 사람들은 전부 집에 있고 시장의 가게들은 전부 임시 휴업을 내걸었어요. 그런 거라면 정말 좋겠네요. 어쨌든 전 못 믿어요. 아글라이아님이 고작 자객 몇 놈한테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게 계략이라면 트리비 선생님은 분명 뭔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그 내용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신 것뿐이죠. 어서 선생님께 가보도록 하죠. 다랑 씨가 저희보다 먼저 오셨군요. 뭔가 알아내셨을지도 몰라요. 돌아오셨네요. 상황이 어떤가요? 다친 곳은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청소부는 저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크라테로스님, 사건이 터졌을 때 도시에 계셨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없네. 목격자가 본 건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얼 천궁의 목격자들이 아글라이아가 황금의 후에 목욕탕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봤네. 세상에,
거룩한 도시 호위병들이 살피러 갔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지. 하지만 그들은 속단할 엄두조차 못 냈네. 그도 그럴 것이 천년을 산 반신이자 황금의 후예의 수장이잖나. 도시의 시민 대부분이 그녀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무관하다고 여겼으니 말이지. 그녀의 심장은 독특한 비수에 꿰뚫려 있었네. 직접 보고 난 후에야 그게 청소부가 지니고 다니는 암살 무기라는 걸 확신했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무 정원에 나타난 녀석도 시면에서 다낭 씨와 대치한 무리도 싸우기는커녕 저희를 감시하고 위협하기만 했어요. 그들에겐 아글라이아님을 공격할 이유도 배짱도 없죠. 설마 억측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트루비한테 가죠. 누구보다 아글라이아 씨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난 여기 남아 호위들과 함께 치안을 유지할 테니 가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 보게. 그래도 너무 늦진 마. 아글라이아가 세상을 떠난 이상 누군가는 그녀 대신 오크마를 이끌어야 하니. 참, 의사로서 아글라이아에게 사망을 선고한 건 히아킨 양이었으니 그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감사해요, 크라테로스님. 난 여기 남아 호위들과 함께 치안을 유지할 테니 가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 보게. 참, 의사로서 아글라이아에게 사망을 선고한 건 히아킨 양이었으니 그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목욕탕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 비보를 들었으니 다들 목욕할 기분이 아닐 거예요. 히아킨! 돌아오셨군요. 크라테로스님한테 얘기는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 사건 이후 전 계속 트리비 선생님, 트리넌 선생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두 분 곁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저희는 아글라이아님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봤으니까요. 전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곧장 달려갔지만 하늘의 축복마저 그분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건 의사로서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힘들었어요. 하이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두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으니 절대 쓰러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직 버틸만해. 난 스승이자 전우를 잃었지만 트리비 선생님과 트리논 선생님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삶의 일부 같은 인연을 잃은 거잖아. 가서 좀 쉬어, 히아킨. 꽤 오랫동안 눈도 못 붙였지?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이제 트리비 선생님께 가죠. 회색이
돌아왔구나. 트리비 선생님, 저는 아니야, 파이.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넌 오크마를 위협하는 적보다 강해지기 위해 나무장원에 갔잖아. 넌 아무 잘못 없으니 절대 자책하지 마. 이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늘 라이아와 함께였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라이아의 마음을 잘 알아. 라이아는 자신이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없이 자신을 불태웠어. 모두의 내일을 위해서 말이지. 아글라이아님이 제게 뭘 바라는지 알아요? 지금 오크마에 가장 필요 없는 건 후회하는 길잡이겠죠. 저 두루마리에 라이아가 우리에게 부탁한 메모가 적혀 있어. 특별한 순간에 너에게 전해주라고 당부했었지. 그 특별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아. 겸손한 내 학생이자 신뢰하는 동료 파이논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넌 원로원의 변론가들과 치열하게 맞붙으며 불을 쫓는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겠지. 성급하게 개척자와 널 토론장으로 떠민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부디 양해해줘. 그때 두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 그랬다면 사기가 꺾였을 테지. 그 토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난 100년 동안 축적된 민심과 경험으로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카이니스와 그 파벌의 교활함 그리고 퇴화한 내 감각력을 과소평가한 거였지. 그건 토론가 칼리티스가 준비한 함정이었을 거야. 끊어진 금실을 준비해뒀다가 카이니스가 열쇠에 몰렸을 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공개한 거지. 그는 내가 금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토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어. 사실 그 저급한 수법에 대응할 술수는 차고도 넘쳤지만 말은 이미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뱉어진 후였지. 군중 속에 당신처럼 비겁한 악당이 널렸기 때문에 금실로 거룩한 도시의 모든 걸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겠지. 그 순간 문득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몸에 담긴 신성은 아마 영원히 이어지겠지만 그건 나의 근원이 아니야. 나는 인간의 딸이고 어머니의 태반에서 태어났으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겠지. 인간성이 거의 바닥났다는 걸 깨달은 난 내가 물러설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미뤄왔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한동안 이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답은 찾지 못했지. 하지만 내가 보통 사람처럼 잠든 채 편히 죽을 수 없다는 건 알아. 그 독사들은 금실의 머리가 날아갈까 두려워하기에 줄곧 어둠 속을 기어다니고 있지. 내 죽음이 평온하고 잔잔하다면 세상을 파멸로 이끌 뱀의 재앙이 닥쳐올 거야. 안타깝게도 평온한 죽음은 나에겐 사치인 것 같아. 난 그 독사들이 인내심을 잃고 날뛰도록
약한 척을 해야만 해. 그들이 목표를 곧 이룰 거라고 생각해. 동리로 내 발꿈치를 물려는 순간 난 마지막 불길로 뱀굴을 불태우고 어둠 속 위협을 제로 만들 거야. 사람들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겠지. 그래, 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오크마에는 파이논, 네가 있으니까. 넌 완벽하지 않아, 파이논. 얼마나 많은 여명 동안 네 방황과 무모함, 감성적인 면이 내 앞에 드러났는지 몰라. 넌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과거에 늘 괴로워했지. 하지만 넌 완벽하기도 해. 넌 모든 이들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조건 없는 선의로 평범한 사람에게 잠재된 가장 진귀한 자질을 가려내려 하잖아. 난 그게 전부 케팔과 다른 신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케팔은 자신의 창조물이 가진 결함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을 비추며 조건 없이 사랑하며 보호하지. 알아줬으면 해, 파이논. 네가 열정적으로 분쟁을 쫓으며 그게 목숨을 바쳐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은 항상 변하지 않았어. 넌 엠포리어스가 정해둔 세상을 짊어진 자이자 엠포리어스의 미래로 향하는 문이야. 가서 신탁 속 불을 쫓는 여정을 마치렴. 가서 별을 밝히고 사람의 아이에게 희망을 가져다줘. 난 서풍의 끝에서 네가 기적을 이뤄내길. 아글라이아님, 제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불타는 횃대를 제게 넘겨주셨나요? 다낭 씨,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요. 크라테로스님께 가서 거룩한 도시 호위병들과 크렘노스 쪽 사람들을 소집하고 집집마다 소식을 전해달라고 해주세요. 내일 명석시에 파이논이 마모리얼 천궁에서 연설을 할 거라고요. 거룩한 도시의 미래와 불을 쫓는 여정을 우려하는 시민이라면 이번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글라이아님이 엠포리어스의 희망의 씨앗을 남겼다는 말도 함께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충격적인 하루였을 테니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하세요. 전 가서 준비를... 칼토너스 씨요? 마모리얼 천궁엔 어쩐 일이시죠? 모든 게 정리된 후에 찾아가려 했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칼토너스 씨? 확인하러 왔네. 자네의 상황을 생각보다 괜찮은 듯하군. 지금 보니 더는 망설일 여지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움직여서 모든 이들에게 황금의 후예의 수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알려야 해요. 아주 정확하군. 너의 판단. 지금 이걸 밖에나. 이건 벌써 다 만드셨어요? 새벽이지. 내가 붙인 이름 전쟁을 준비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검을 휘두르게 내일을 위하여 자네의 신분에 어울리지. 황금의 후예라는. 새벽, 정말 놀랍네요. 그 검은 옷 검객을 직접 본 적도 없으신데 제 묘사만으로 이렇게 구현해내신 건가요? 정확했네. 네 묘사가 입이 담아두었어. 여명의 힘을 금빛 불꽃이 검날에 감돌 것이네. 너의 의지에 따라 백전불패를 기원하지. 그걸 휘두르며. 감사해요, 칼토너스 씨. 이 검으로 엠포리우스의 생명을 지킬게요. 더 있네. 한 가지 물건이. 이건 또 뭔가요? 여기에 담겨 있어. 아글라이아 신성의 잔재가 부탁한 일이네. 그녀가 진작 알고 있었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저희의 말이 들릴까요? 확인하기는 어려워. 우린 아는 게 거의 없으니
신성에 관해서는 어쨌든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 것이지. 이런 식으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늘 지니고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 더 늘었네요. 아주 오래전 누군가 제게 부디 이 세계에 구세주가 필요할 일이 없기를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 앞에 서서 모두를 이끌고 운명에 저항하는 제 모습을 그녀가 본다면 분명 미소 짓겠죠. 금실을 짜는 자 없이 거룩한 도시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파이노님이 오셨어! 직접 나서서 오크마를 이끄실 생각인가? 얼마 전 저는 여명의 절벽의 시민총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말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러던 중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말이 무기가 되는 곳에선 분노와 맹목이 이성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전 그분의 전략을 택했죠. 전 상대편을 벌레라고 비하하고 그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그들의 죄목을 열거했습니다. 제 전략은 통했고 덕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표면적인 승리로 더 큰 실패를 덮었기 때문이었죠. 승리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건 제가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할 때 가졌던 초심에 상반되는 일이었어요. 이 여정에서 저희는 분열하는 게 아니라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이건 저희를 나약하게 하는 게 아닌 강해지게 하는 여정이니까요. 전에는 금색 시일이 우리들 사이에 틈을 꿰매줬어요. 누군가는 그걸 감시하는 시선이자 통제 도구로 여겼지만 그 누구도 아글라이아님이 이 도시와 조각난 세계를 메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우리 곁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오랫동안 거룩한 도시를 수호해온 반신 아글라이아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금실을 짜는 자를 살해한 거죠?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합시다. 처음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처음엔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죄인의 악행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놈들을 토벌할 방법을 논의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벌을 내리려고 했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 도시의 금실은 사라졌지만 저는 통제에서 벗어났다며 기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텅 빈 시장과 목욕실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 하나, 바로 불안뿐이죠.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의 마음속 어둠이 서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할 마지막 보호장치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부턴 저희가 스스로 만든 도덕적 윤령을 제외하고는 저희의 악의를 저지할 그 어떤 신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이는 말이야, 말 진짜 잘하지 않아?
같은데? 불을 쫓는 여정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황금의 후예가 정복해야 할 티탄도 아퀼라만 남았죠. 하지만 하늘에 오르기 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내밀 생각입니다. 이 하늘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맑아질 수 있게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림자와 아기에 도전하겠어요. 낭만의 신권을 잃었다 해도 오크마가 종말의 이상향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곳에는 아글라이아님이 바랐고 신탁 속 신세계가 바란 더 나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더 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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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사람. 도전을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직책을 남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창세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 제가 내놓아야 하는 건 단 하나. 그건 아글라이아님이 제게 준 선물이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 바로 아낌없는 깊은 믿음이죠. 엠포리어스의 새로운 탄생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엠포리어스의 기억은 늘 후대를 축복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부디 제게 빌려주세요. 몇 분 남짓한 시간으로 오랫동안 거룩한 도시를 수호해온 반신을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오크마의 재단사이자 황금의 후예의 수장,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였다. 그녀의 생애 최고의 위협은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 노랫소리는 익숙한데? 파이는 어렸을 때 우리 노래를 제일 좋아했지. 맞아요, 트리엔 선생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했던 그 아이에게 선생님들의 노래는 마음속 먹구름을 걷어주는 노래였어요. 아무리 잠시나마라도 말이죠. 어린 파이는 정말 귀엽고 착했어. 지금은 덩치가 커져서 예전만큼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착하지.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착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는 됐어. 너의 빛은 엄청 눈부시니까 계속 이어가면 돼. 잘했어, 파이. 안녕히 가세요, 트리엔 선생님. 조금 전 그 말을 듣자 하니 내가 정당하지 않은 토론수를 가르쳤다는 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낙사 선생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기술이 아니었다면 불을 쫓는 여정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머리는 똑똑해서 다행이군. 케팔에 해당하는 황금의 후예라. 당시 교실에서 머리를 감싸며 공식을 외울 때만 해도 너에게 그런 소질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 그러게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 공식들은 이미 전부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군. 다음 생에는 신의 직책을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그러면 기다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낙사 선생님. 카스토리스 씨, 뭐 할 말 없어? 파이노님은 언제나 그렇게 부침성이 좋으시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언제나 절 동료로 봐주셨고 저는 당신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의 평범한 우정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위험하다고? 파이노님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제가 누군지 잊곤 하거든요.
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미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했는데. 사과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도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즐거웠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잘 있어요, 파이너님. 잘 가, 카스토리스 씨. 아글라이아님. 명심의 파이논. 불을 쫓는 여정이 끝난 후 창세의 기적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엠포리어스 사람들에게 맡겨야 해. 황금의 후예는 신탁의 대행자일 뿐 그들이야말로 이 세계의 진짜 주인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 가르침은 늘 명심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영웅은 악인과 한 끗 차이다. 맞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훌륭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더 하고 싶은 말이라. 아무리 네 상상 속이라 해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쉽지가 않네. 괜찮아요. 선생님의 꾸밈 없는 속마음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절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글라이아님. 당신이 절 구해주셨어요. 어쩌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너라는 아이가 아니라 이 위태로운 세계였을지도 몰라. 잘 있어, 파이논. 안녕히 가세요, 아글라이아님. 누굴 잊지 않았나? 널 잊었다고? 그럴 리가. 우린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라 넌 크렘노스 성에 가서 문지기를 서는 것뿐이잖아. 괜히 눈물의 이별식에 끼어들지 마. 하여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니까. 왠지 우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드는걸. 기회가 된다면 또 겨루자고. 구세주. 그렇게 자신 있어? 지금의 난 예전이랑 달라. 이 검 보이지? 칼토너스 씨가 만들어준 최고급 검이야. 아직 티탄의 신권도 넘겨받지 못한 애송이 주제의 허풍을. 다음에 보지. 엘리사 예데스의 파이논. 약속한 거다, 마이데이모스. 정말 슬프고도 멋진 여정이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지? 맞아, 키레네. 역시 내가 얘기한 대로네. 결국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넌 이 이야기 속의 구세주가 됐잖아. 네가 없는 동안 많은 게 달라졌어. 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일을 하기도 했지. 새롭게 결심한 일도 있고 내려놓은 집념들도 있어. 난 정말 많이 변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넌 결코 변하지 않았는걸, 파이논. 여명의 절벽이라. 이곳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만감이 교차한단 말이지. 그땐 이곳에서 산아래를 내려다보면 금실 팻말이 한눈에 보였었는데 1000년이 지나니 내 시력도 예전만 못하네. 사이퍼라, 너 재봉냐, 뭐 하나 물어보자. 오크마에는 귀한 보물 같은 거 없었어? 아니, 우리 가게에도 없는 그런 물건 말이야. 물론 있지. 여명의 절벽에 세상의 보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여명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지? 케팔 육체의 일부인 그 물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 금실을 짜는 자마저도 그에 미치지 못할 정도니까. 세상에 보석이라. 알겠어. 그럼 계속 가게 일 봐. 난 먼저. 네가 무슨 생각 중인지 맞춰볼까, 사이퍼라? 어떻게 해야 여명의 절벽으로 가서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지? 아마 다음 단계도 생각해두었을 거야. 좋은 값에 팔아 그 재물을 거룩한 도시의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겠지. 재봉녀, 정말 금실로 내 생각을 엿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넌 거짓말을 숨기는 데는 능하지만 네 동정심은
얼굴에 다 드러나.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이퍼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뿐이란 말이야. 재봉녀, 네가 항상 그랬었지. 난 좋은 인간,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너처럼 금빛 찬란한 천을 짜낼 수도 없고, 히실란스 언니처럼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트리비 언니처럼 박식하지도 않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곤 길바닥에서 배운 사람들이 등하시하는 그런 일들 뿐이라고. 그렇다고 해도 난 네 선택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도둑에게도 꿈꿀 권리는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사이퍼라. 이해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 운명은 불공평한 거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은 아마 더 험난할 거야. 이번 여정에는 넌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란 걸. 아글라이아,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으면 좋겠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순진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은 영원히 거짓말일 뿐이야, 사이퍼라. 하지만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진솔하고 고귀할 수도 있지. 계속 거기 서 있을 셈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래 움직이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구세주 소년? 사이퍼 씨 귀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자식. 하여간 말 하나는 잘한다니까. 전에 목욕탕에서 했던 연설도 나쁘지 않았어. 인정해. 나도 조금 감동했거든. 칭찬 감사합니다. 직감이란 건 참 신기하죠. 그때 그 순간 사이퍼 씨도 그곳에 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그럼 왜 날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지? 사이퍼 씨도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지랖은. 인사치레는 그쯤 하고 말이나 해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대선배인 날 찾아온 거지? 몇 번 안 뵀는데도 매번 단도직입적이시군요. 솔직하셔서 마음에 듭니다, 선배님. 그럼 바로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님 덕에 황금의 후예는 모든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을 쫓는 여정에 반대하는 원로원 파벌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생각하죠.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로 어둠 속에 숨은 추악한 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청소부의 수장인 원로 카이니스의 행방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아, 알겠다. 궁지에 몰린 쥐가 미친 짓을 벌일까봐 걱정되는구나? 네. 케팔의 불씨는 의회 극장 상공에 봉안되어 있죠. 전 그 불씨가 황금의 후예를 방해하는 반대 세력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면 저희는 아퀼라를 토벌하기 위해 떠날 겁니다. 황금의 후예들이 거룩한 도시를 떠난 이 시간이 그들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시기죠. 그 청승맞은 대깨들이 너희가 떠난 틈을 타 불씨를 훔쳐갈까봐 걱정되는 거네. 그래서 네가 없는 동안 나한테 잘 데리고 놀아주라고 부탁하려는 거지? 역시 예리하시네요. 사이퍼 씨의 힘에 대해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위장에 능하며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게다가 기피를 헤아릴 수 없는 속임수의 권능도 갖고 계시고요. 저희까지 속이셔도 상관없으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세요. 제 부탁은 오직 하나. 케팔의 불씨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이 구세주 소년, 너 솔직히 내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 맞지? 내가 그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 세상에 계략의 반신인 사이퍼시보다 더 강력한 히든 카드는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자신감, 그거 하나는 아글라이한테 제대로 배웠네. 그럼 네가 모르고 있는 얘기를 해볼까? 불을 훔치는 자.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녀석은 오크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군. 그게 무슨 뜻이죠? 놀랐지? 난 그 자식의 행적을 계속 쫓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 녀석이 미친 개처럼 이성은 잃었어도 절대 바보는 아니란 점이야. 넌 왜 그 자식이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안학사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셨죠. 그때 내린 결론은 케팔의 불씨가 원로원의 은밀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였는데. 은밀한 방법은 무슨?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깟 장치는 파괴될걸? 잘 들어. 그 자식이 섣불리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은 건 제복녀가 만든 방어망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이야. 아글라이아도 없는데 너흰 또 이렇게 허술한 때에 조석의 눈으로 출정하겠다니. 이거 참 진퇴양난이군요.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셨으니 분명 대응 방법도 생각해 놓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넌 정말 지나치게 침착하네.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이번 건은 1+1 특별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개팔의 불씨를 지키면서 그 미친 개도 제대로 놀아줄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실력은 가늠할 수 없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명심의 구세주 소년. 이 세상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웃는 건 늘 사이퍼란 님이지 라는 거야. 내 임무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반신인 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죽지나 마. 돌아왔네. 나무 정원이 검은 물결에 파괴된 후로 난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 슬픈 기억을 멀리하고 싶었어. 그런데 바람이 계속 날 여기로 인도했지. 이게 바로 놀빛 정원의 사명인 건가? 맞아, 이카. 나도 여기서 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날들이 그리워. 하지만 이번에 여기로 온 건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잖아. 파이너님께서 아킬라를 언제 토벌할지 정하셨으니 난 하늘의 일족의 후예로서 네 말이 맞아. 잠깐 생각을 정리할 시간 정도는 있을 거야. 선조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무 정원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추억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 바로 여기서 안학사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해주셨지.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환해. 이사, 너희가 나무정원에서 듣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다. 앞으로 너흰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을 테지. 이곳에서 배운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각자 깨달음의 능력에 달렸다. 어쨌든 경고 하나 하지. 행여나 앞으로 실수를 저지른다면 절대 너희가 7편인 중 하나인 아낙사고라스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안학사 선생님, 스케줄표에는 다른 수업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날 아낙사고라스 교수라고 불러라. 그리고 정정하지.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은 내가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이었어. 오늘부터 난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고대 연금술을 연구할 거라. 모든 교육 활동을 보류할 생각이다. 아, 교수님 말씀은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은 수업으로 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잔머리나 굴리고 입만 산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너 1점 감점이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 다음. 잠깐만요, 교수님. 나무 정원의 강의 규범에 따르면 교수는 마지막 수업의 끝에 학생들과 졸업 후의 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시면 안 되죠, 교수님?
저교 히아킨 씨는 역시 안학사 선생님의 숙적이라니까. 좋다. 히아킨티아 학생이 원한다면 절차대로 하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군.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노. 네 꿈은 뭔가? 저요? 꿈이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건 제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는 거죠. 알겠어. 영웅이 되고 싶은 거로군. 얘기할 가치가 없는 대답이야. 다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카스토리스? 아까부터 몰래 웃는데 이번엔 네 꿈이 뭔지 얘기해보겠나? 네? 전 제 대답이 조금 실없어서 무의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낙사고라스 교수님, 전 이 세계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모두가 달콤한 평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순진하게. 너무 순진해서 네 아름다운 동화에 눈물을 흘리고 싶을 지경이군. 보거라! 이게 바로 내가 그 진부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항상 실없는 대답만 듣기 때문이지. 히아킨티아, 네가 한 제안이니 마무리도 네가 짓는 것이 좋겠군. 네 꿈이 뭔지 얘기해보겠나? 얼마나 특별한 대답일지 궁금하네. 마지막은 역시 제 차례인가요? 미리 준비해둬서 다행이네요. 제 꿈은 영웅서사시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거랍니다. 빈 페이지? 흥미로운 견해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군. 나무정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전 엠포리어스의 영웅서사시를 읽으며 참 편일률적인 부분을 발견했죠. 대부분 서사시의 결말은 모두 영웅의 업적으로 끝을 맺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시대에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들보다 역사의 변두리에 놓인 일반인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건가? 제 출신 때문일지도 몰라요.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죠. 하늘의 후예 모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어요. 셀리오스의 위대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위대한 모습에 그 시대는 가려졌죠.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가족, 친구, 동료, 대전에서 살아남은 자, 그리고 희생된 자, 모닥불 앞에서 전설 속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려 해도 모두 잊히고 남은 건 셀리오스님의 이름뿐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빛은 아퀴라처럼 반짝이더니 지상의 만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제가 영웅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선조들에게는 슬픈 과거만이 있지만 제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영웅들의 뒤에 서서 금빛 물결이 새로운 세계로 도래할 때 자칫 휩쓸려 갈 수 있는 일반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힘쓰는 일이에요.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지상의 인간들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 소원이에요. 그래야만 창세의 시가 기록되는 동시에 마지막 빈 페이지에 모두의 각주를 추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모습을 떠올리니 참 부끄럽네.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한 적 없어. 이제 진짜로 영웅들의 뒤에 서서 꿈을 이룰 기회가 생긴 거지. 히아킨? 청룡동이 씨,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나무 청원에서 또 만날 줄이야. 파이노 씨 말로는 네가 아퀴라 토벌을 위한 준비 중이라던데. 설마? 맞아요. 아퀴라의 천상국가로 가려면 하늘 일족의 후예는 혈맥 의식을 통해 선조의 영혼을 소환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만 지상의 생명들이 하늘로 향하는 무지개 다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선조의 영혼이 바로 나무정원에 있어요. 아퀴라의 불씨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무지개 다리를 지어야 하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식에 너 혼자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걱정 마세요. 이카가 제 곁에 있으니 절 지켜줄 거예요. 그렇지? 착하네. 그나저나 청룡동이 씨는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죠? 티탄 신화와 관련된 연구를 최대한 기록하고 있어. 은하열차로 들어가면 엠포리오스에 대한 모든 건 아카이브의 진귀한 자료가 될 거야. 아, 그렇군요.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전쟁 후엔 다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천혜의 세계의 저주를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왠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오, 청룡둥이 씨한테도 예언의 능력이 생긴 건가요? 그건 아니야. 원로원 의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워졌을 뿐이지. 나도 너처럼 이해 못했어, 이카. 신경 쓰지 마. 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 투성이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저랑 같이 움직일래요? 나도 그래려던 참이었어. 나무 정원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더 안전할 테지. 역시 열차 경호원답게 정말 든든하시네요. 그럼 출발하자. 무지개 상자가 흔들리고 있어. 분명 이 근처에 선조의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건 네, 이게 바로 하늘 일족의 선물 무지개 상자예요. 선조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자손 후예는 다시 아큘라와 싸울 준비를 마쳤을 때 반드시 먼저 무지개 상자로 선조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한대요. 이 절차를 끝내야만 선택받은 하늘의 자손이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가?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방법이죠? 이곳엔 한 선조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이제 그분을 깨울게요. 그래. 전 불을 쫓는 사명을 이어받은 하늘의 후예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입니다. 우리 일족의 운명을 이행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누가 날 부른 것이냐? 저예요. 하늘 일족의 후예 히아킨티아. 단잠을 깨워 정말 송구합니다. 크리스포님이시죠? 족보에서 선조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모함을 받은 시민들의 결백을 위해 힘쓰신 정직한 재판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낯선 시대에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니. 우리의 혈맥과 사명은 꽤 먼 세월까지 이어져 왔구나. 맞아요. 크리스포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단잠을 깨웠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이 곧 완벽한 결말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큘라의 불씨를 얻는 것, 그게 영웅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할 도전이 될 거예요. 완벽한 결말. 히아킨티아, 넌 아직 어리고 티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처럼 보이지도 않는군. 이 축복이 저주가 되어 한 젊은 후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리라 내게 확신을 줄 것인가? 오래전 하늘을 정복한 셀리오스님께서 전설과 유지를 남기셨죠. 천공의 티탄의 불씨를 회수하라는 사명을 자신의 후예인 당신과 제게 넘기셨답니다. 비록 제가 전사는 아니지만 제 피에 흐르는 천년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 곁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강인한 동료들이 있거든요. 엠포리어스는 영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는 중임은 이제 더 이상 선택받은 하늘의 자손이 혼자 떠맡아야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전 치유의 힘을 갖췄어요. 전 하늘의 균열을 봉합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요. 전체 의지로 하늘의 후예의 사명을 해석해 제 방식으로 천년을 넘게 이어온 수호라는 임무에 마침표를 찍을래요. 네 말에서 강인함이 느껴지는군. 겉모습과는 달리 참으로 마음이 단단하구나. 히아킨티아, 내 축복을 받거라. 날개를 받아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로 돌아가기를 축원하노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포님,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잘했어, 히아킨. 칭찬 고마워요. 우리 선조들은 강직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라
설득이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죠. 네 노력이 빛을 발했군. 다음으로 만나야 할 선조님의 영혼은 창세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의식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니 일단은 오크마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창세의 소용돌이라.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기억나? 예전에 네가 나한테 파고사 사제들의 신성한 물마법을 배우라고 했었잖아. 여가 시간에 배워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어. 이제 신성한 물만 가지고 다니면 마법을 사용해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길을 개척할 수 있지. 기억하죠? 지금까지 그 공부를 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엠포리오스의 물결은 내 고향의 해류보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어. 길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비결을 어느 정도 알아냈지. 신화에서 파고사는 감정이 불안정한 티탄이잖아요. 정령둥이 씨가 이렇게까지 제안하시는데 어디 공부 성과 좀 확인해 볼까요? 마법을 사용해 임시로 만든 신성한 물의 문은 제2대야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서 아마 한 사람밖에 이동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파고사 사제들의 설계대로라면 입구가 곧 출구지. 선제의 영혼을 만나고 나서 바로 소용돌이를 통해 이곳에 돌아와. 나랑 이카는 여기서 기다릴게. 알겠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정령둥이 씨. 그 흥겨운 춤사위 아래 연애 떠들썩함이 세계 심장 박동을 가리리. 신성한 물이여, 문을 열어라. 창세의 소용돌이라. 정말 불가사의하네. 정령둥이 씨는 역시 대단하다니까. 그래도 제의대야와 비교하면 훨씬 더 어지럽긴 해. 트리비 선생님도 계시잖아? 곁에 계신 저분은... 대충 누군지 알겠어. 사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는 거야? 오랜만에 오크마에 왔는데 좀 쉬다 가지 그래. 오랜만에 회포도 풀면 좋잖아. 됐어, 트리비 언니. 어차피 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에 익숙해서 이렇게 북적거리는 대도시에 머물면 오히려 불편해. 게다가 언니의 그 잘난 학생이 나한테 아주 어려운 임무를 내줬거든. 파이를 좀 이해해줘, 사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라이아가 남겨둔 모든 직책을 짊어지게 됐잖아. 그리고 파이는 함부로 사람 부리길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너에게 부탁했다는 건 너가 적임자라는 뜻이겠지. 정말 아끼는 제자인가 보네. 아쉽지만 이제 난 어리다고 이쁨 받을 나이는 지났나 봐. 사이. 농담이야. 언니 마음 이해해. 구세주 소녀는 왠지 믿음직스럽더라고. 왕년의 아글라이아 못지않아. 난 이제 가볼게. 트리비 언니, 가기 전에 줄 선물이 있어. 이렇게 마음 써줄 줄은 몰랐는걸.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이 선물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날이 어두워진 뒤에 열어보라고. 선물에도 수수께끼를 숨겨놓은 거야? 아이 참. 우리한테 파트너가 생긴 것 같은데? 트리비 선생님, 그리고 날렵하게 생긴 여성분은 아마 사이퍼시겠죠? 저는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라고 해요. 모두 절 히아킨이라고 부르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뭐야 이 밝은 분위기. 안녕, 상큼한 후배님. 난 오래전 멸망한 도시국가 도로스 출신의 사이퍼라라고 해. 다른 건 역사 전기에 다 적혀 있을 테니 더 소개할 필요 없겠지? 놀빛 정원에서 왔다고? 그렇다는 건... 맞아요. 전 하늘 일족의 후예로 천공의 권능을 이어받을 황금의 후예랍니다. 정말이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난 셀리오스의 후예라면 좀 더... 체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사이. 히아가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뛰어난 전문가라고. 엠보리어스를 통틀어도 이렇게 믿음직한 의사는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퍼 씨. 제가 오래전에 셀리오스님처럼 용감히 싸울 순 없어도 하늘의 후예의 사명이라면 완수할 자신 있어요.
사명은 무슨 사명? 뭐가 이렇게 진지해? 꼬맹아, 일단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두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지만 말고. 꽤 귀엽게 생겼는데 아킬라의 발톱에 긁히면 안 되잖아? 사이, 이런 장난도 치는 거야? 아직 라이아가 오래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나 보네.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먼저 가봐야겠어. 성공하길 빌게, 히아킨 양. 힘든 일 있으면 구세주 소년을 앞세우라고. 사이퍼 씨는 참 성격이 급하시네요.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어쨌든 오크마로 돌아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 얘기는 잊지 마자. 희야, 너가 여기 온 건 너의 사명 때문이겠지? 잘 됐네. 난 싸이가 준 선물을 보관하러 갈 테니까 창세의 소용돌이는 너에게 맡길게.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얘야, 어째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설마 하늘 일족의 후예니? 맞아요. 전 하늘 일족의 불씨를 쫓는 사명을 이어받은 계승자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입니다. 엑트라 장군님이시죠? 황금 전쟁에서 일족을 이끌고 오크마와 연맹을 맺어 크렘노스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셨다 들었어요. 장군께서 이루신 전쟁의 공 덕분에 하늘 일족은 거룩한 도시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었죠. 히아킨티아, 일족의 족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여긴 창세의 소용돌이잖아. 맞아요. 보세요. 10개의 성진 모두 불을 밝혔어요.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저건 하구사와 지오리오스의 불씨? 그렇다는 건 히실렌스와 산의 백성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인가? 엠포리어스의 기둥이지만 천공의 숙명이 천년 뒤에나 이뤄질 줄은 몰랐어. 천공은 만물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열된다면 세계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아글라이아님께서 아킬라의 불씨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죠. 아글라이아? 천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 안타깝게도 얼마 전 저희 곁을 떠나셨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황금의 후예를 이끌고 계시죠. 놀랍군. 아글라이아가 세월의 무자비한 침식을 이겨내고 이 시대까지 버텼을 줄이야. 질문 하나 할게, 히아킨티아. 내가 누군지 알아봤다면 내 친필 서신도 읽어봤겠지? 우리 일족과 관련된 역사 사료는 전부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물론 장군님의 친필 서신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트리스비우스에게 예언 하나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그럼요. 무지개 다리의 끝에서 하늘의 자손이 조석을 메꾸리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어떤 선조님도 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트리스비우스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었지. 어쩌면 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얘야, 예언이 너에게 부드러운 운명을 전해주길 바래. 감사합니다, 엑트라님. 예언이 어떤 결말을 가리키든 전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만 결과가 어떻든 웃으며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음에 쏙 드는 아이군. 이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축복을 받아, 히아킨티아. 널 처음 봤을 땐 걱정이 앞섰지만 네 신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천공의 신성이 대체될 운명이라면 너의 낙천적인 마음과 상냥함을 이어받았으면 좋겠군. 장군님의 인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랍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장군님께서 주신 축복은 최선을 다해 사용할게요. 엑트라 장군님은 사료에 적힌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시네. 아주 온화하신 분이셔. 이제 나무 정원으로 돌아가 보자. 청룡동이 씨랑 이카가 걱정하겠어.
돌아왔구나. 잘 다녀왔어? 네, 아주 순조로웠어요. 신성한 물 마법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답니다. 선조의 영혼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왜 그러세요? 아니야. 순조롭게 해결된 것 같은데 네가 언급한 그 예언이 마음에 좀 걸려서 무지개 다리의 끝에서 하늘의 자손이 조석을 메꾸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의 슬픔이 느껴져. 그건 청룡둥이 씨가 너무 여린 성격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트리노님께선 매일 수많은 예언을 해석하시는데 이건 그 예언 중 하나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길 바라야지. 청룡둥이 씨, 그만 울상 짓고 이만 가시죠. 마지막 선조님을 만나러 가려면 먼 길을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마지막 목적지는 마이데이님의 고향 크렘노스 성이에요. 여기에요. 도착했어요. 크렘노스 성. 마이데이님께선 여기서 날마다 혼자 검은 물결과 싸우고 계시죠. 괜찮으실지 걱정되네요. 전에는 우레로 불을 훔치는 자를 경계하라는 소식도 보내주셨어. 그렇다는 건 아직 검은 물결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에 온 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니 마이데이님의 전투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청룡둥이 씨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해. 저곳에 잠들어 계신 영혼이 저희 할머니세요. 너의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의 성함은 야신타. 검투사셨어요. 할머니께서도 놀빛 정원에 계실 때 크렘노스 제전에 참가하셨죠. 수많은 상대를 물리치고 크렘노스 제전의 마지막 관문까지 가셨고 하늘의 자손들을 위해 평화의 서약을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한 독전 용사에게 패하고 말았죠. 제전의 사륙에 대해선 딱히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책에는 그저 그것은 영광의 결투였다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광의 결투 이면에는 비장한 결말도 있는 법이죠. 제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선 부상 상태가 악화되어 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비석은 크렘노스 사람들이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만든 마지막 기념비랍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고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놀빛 정원도 결국 해체되었죠. 그럼 네 할머니와 죽음의 결투를 벌인 크렘노스 용사는 누구지? 크라테로스님이요. 하지만 넌 그 사람을 구해줬잖아. 네 가족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야. 중상을 입은 그분이 피를 철철 흘리며 지상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크라테로스님께서 트리엔 선생님을 위해 치명타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나선 고민이 사라졌어요. 파이노님의 말을 빌리면 그분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거겠죠.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법이지. 넌 너희 선조들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야, 히아킨. 말주변이 나날이 느네요, 청룡둥이 씨. 할머니께선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사명의 소환을 받은 순간 하늘 일족의 후예가 여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세상에 남은 영혼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죠. 자신을 소환한 사람이 아끼는 손녀라는 걸 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긴 산자들의 세계? 잠깐, 넌 설마... 할머니, 저예요. 히아킨티아. 히아킨티아, 우리 강아지. 어째서 네가 날 깨운 사람이 너라니.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단다. 언젠가 이 날이 온다면 모두가 후련하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와 다시 만난 기쁨을 느끼는 것조차 벅차구나. 제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절 데리고 제 인생의 첫 하늘 축제에 가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4개의 액세서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존귀한 태양을 상징하는 머리띠, 힘을 상징하는 뇌오의 팔찌,
지혜를 상징하는 눈의 반지, 그리고 다정함을 상징하는 반짝이던 목걸이까지. 할머니, 그때 제가 뭘 골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넌 앳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었고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목걸이에 희미한 빛을 불어넣었지. 맞아요. 그걸 보신 할머니께선 많이 놀라셨죠. 지난 몇백 년간 하늘 일족의 아이 중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히아킨티야, 한때 널 나약한 아이라고 생각했단다. 넌 무예에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 일족 특유의 강단 있고 강경한 성격도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나쁠 건 없다고 끝없이 되뇌었어. 우리 강아지가 낙천적이고 친절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결코 불행은 아닐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아킬라의 불씨를 되찾는 중임을 네가 맡게 될 줄이야. 제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 전 하늘의 자손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뛰어난 힘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 세계에는 신에게 도전해야 할 영웅이 필요했고 영웅 셀리우스님께서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불을 쫓는 여정이 끝을 향해 달리는 지금 상처투성이인 세계는 치유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인가요? 천년간 이어져온 영웅의 서사시가 하늘로 시작해 하늘로 끝맺는다니. 우리 강아지는 여전히 낙천적이구나. 어렸을 때랑 똑같아. 결심이 선 것 같으니 끝까지 네 신념을 지키렴, 히아킨티야. 내 축복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 구원받는 세계를 지켜보거라. 할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말해보렴, 히아킨티야. 떠나시기 전에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하늘의 영웅에 대한 전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그럼 잘 들어야 한단다.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 티탄 전쟁은 수천 년간 이어졌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단다. 100년간 이어진 황금 전쟁 때문에 세계는 혼란에 빠졌지.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의 분노가 뒤끓는 장창이 나타났고 구세의 신탁을 뒤덮은 먼지와 전쟁의 불길을 꺼뜨렸어. 날씨를 빚어낸 아킬라, 번개를 손에 쥐고 태양을 이마에 걸친 백눈의 신성한 새 니카도르에게 99개의 눈을 찔리고 남은 하나의 눈으로 축복을 받고도 창끝을 겨누는 조석의 후예를 매섭게 노려봤어. 하늘에서 온 황금의 후예,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는 황혼 시간의 날개를 두른 채 흠단의 땅 조석의 눈으로 향했단다. 그녀의 왼쪽엔 사자머리를 한 태양의 날개 솔라비스가 포효하며 타오르는 듯한 신의 불을 토해냈고 그녀의 오른쪽엔 말의 몸을 한 성월의 날개 루나비스가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밟으며 달렸지. 한 전사와 두 환수가 하늘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신의 불씨를 빼앗겠다 맹세했어. 티탄이 포효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티탄이 움직일 때마다 돌풍이 일었단다. 티탄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이 세상에 비가 되어 내렸고 홍수를 일었어. 전투의 마지막 순간 태양의 날개는 티탄의 날개를 불태웠고 성월의 깃털은 티탄의 성체를 봉인했지. 날개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하늘의 영웅은 힘겹게 장창을 들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한 마지막 눈동자를 꿰뚫었단다. 티탄의 육체가 굉음을 내며 쓰러지자 그와 동시에 천조각처럼 하늘이 갈라지며 신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 인간의 두려움과 기도에 하늘의 영웅은 또다시 일어섰지.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는 처음으로 신을 죽인
황금의 후예란다. 용맹한 환수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아킬라의 몸통으로 돌진했어. 그녀는 티탄과 한몸이 되어 다시 하늘을 떠받치고 세상에 격앙된 한마디를 남겼단다. 내 후예는 축복을 받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다시 하늘에 오를 것이며 창세의 신탁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 손에 있는 이 불씨를 되찾으리다. 바로 오늘이야. 이렇게 높은 곳이 북쪽이다니. 이 사람들은 전부 황금의 후예들을 배웅하러 나온 건가? 파이논 씨는 저기 있네. 가서 얘기해보자.